슬픈 초대장 11부작 1부 초대장. 내 야윈 손 위로 초대장이 내려앉았다. 한겨울의 눈송이처럼 차갑고 봄날의 꽃잎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다. 이건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확인서였다. 종이 위에 인쇄된 두 개의 이름.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세 번째 이름. 증인아. 결혼식에 증인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적 절차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결혼식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녀 옆에서, 초대장을 받은 그날 나는 오래전 헤어지던 나를 떠올렸다. 자꾸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침묵, 그날 그녀가 건넨 마지막 말. 우린 끝이야.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 우리 둘만 아는 긴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는 것을. 혼자서도 난 서글펐다. 초대장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더 서글픈 건 이 초대장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신호였다. 암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2부 이름의 순서. 사람들은 초대장의 이름 순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신랑이 먼저고 신부가 뒤다. 당연한 관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녀가 고른 이 초대장은 달랐다.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았다. 정확했다. 그의 이름이 먼저, 그녀의 이름이 뒤. 이건 사랑의 서열이 아니었다. 계약의 순서였다. 나는 그를 안다. 아니, 알았다. 우리는 같은 대학을 나왔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그는 야심 있는 사람이었다. 돈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그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졸업 후 금융계에 들어갔고 빠르게 승진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조용해졌다. SNS도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다. 그리고 2년 전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봤다. 횡령 의혹, 내부자 거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그녀가 그를 만난 건 그 직후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계획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했고 그는 그녀에게 반했다. 아니, 반한 척했다. 둘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하지만 거래에도 순서가 있다. 누가 먼저 제안하고 누가 받아들이는가. 초대장의 이름 순서는 그 기록이었다. 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게 말했으니까. 헤어지던 그날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날 버린 척해야 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3부. 헤어지던 날. 우리는 오래전 헤어진 게 아니었다. 서류상으로만 끝났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별을 믿었다. 우리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SNS에서 서로를 언팔로우했고 공통 친구들 앞에서도 서먹하게 굴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헤어지던 그날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날 버린 척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누가 그녀를 위협하는 건가?
무슨 위험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건가? 나는 질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그를 만나는 것을 봤다. 그녀가 그와 함께 웃는 것을 봤다. 그녀가 그의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녀가 점점 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의 비밀이라는 것을. 헤어지던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끝까지 날 믿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를 믿는 것, 그녀의 계획을 믿는 것,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녀가 돌아올 것을 믿는 것. 하지만 지금 초대장을 손에 든 채로 나는 깨닫는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4부. 수학이 넘어. 결혼을 며칠 앞둔 밤 전화가 왔다. 새벽 2시. 화면에 뜬 이름 없는 번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라는 것을.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젖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 왜 날 보내줬냐고 묻고 싶었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아직도 내가 그녀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이 게임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반문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슬펐다. 첫날부터 널 사랑했다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생각해?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은 이중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후회처럼 들렸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다.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어?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채로 날 떠난 건 나였잖아. 사연. 그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사연이 아니라 증거.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 계좌 이체 내역들. 그 모든 것들을 그녀는 버렸다. 디지털 흔적을 지웠다. 물리적 증거를 불태웠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나라는 사람을. 전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서. 그 말은 자조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게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그녀를 완전히 믿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5부. 그 많은 사연. 우리가 버린 건 사연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그녀는 체계적이었다. 모든 걸 단계적으로 지워나갔다. 먼저 디지털 흔적부터.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이메일 계정, SNS 메시지, 백업 파일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삭제했다. 그리고 물리적 증거들,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불태웠다.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버렸다. 심지어 함께 다녀온 카페의 영수증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융 기록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계좌를 해지했다. 내가 그녀에게 보낸 이체 내역들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다. 그의 이름으로. 그녀와 그의 공동 계좌. 거기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그건 그의 비자금이었다. 그가 횡령한 돈, 은닉한 자산.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먼저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다. 그의 일정을 관리해 주었다. 그의 서류를 정리해 주었다. 그의 비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의 변호사보다 더 신중하게. 그는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숨겨둔 서류들, 비밀 계좌들, 위장 거래 내역들. 그녀는 그 모든 걸 기록했다. 사진을 찍었다. 파일을 복사했다. 통화를 녹음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았다. 클라우드도 아니고 하드 드라이브도 아니었다. 그녀는 더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 나였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작은 USB를 건넸다. 이걸 절대 열어보지 마. 그냥 갖고 있기만 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6부.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서. 그녀는 말했다. 지금은 그를 사랑해.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게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속일 수 없으니까. 그녀는 늘 그랬다. 대상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게 연기든 진심이든 그 경계가 흐려질 때까지. 나는 그녀가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레스토랑에서, 극장에서, 공원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의 농담에 웃었고,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 아니, 진짜였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선택이니까.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점점 더 진실이 되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가 자는 동안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서류를 스캔했다. 그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녹음기를 켰다. 사랑과 배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곧 배신이었고 배신이 곧 사랑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는 몰랐다. 그녀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었다. 연인이자 비서이자 공범이자 증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다. 고발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7부. 흔들리는 밤.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그 말은 내가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놀랐다. 그녀가 흔들리는 걸 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완수하는 사람이었다. 누굴 위해 돌아봐? 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돌아보고 있었다. 그를 사랑하게 된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계획은 완벽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타이밍도 완벽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게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문제였다. 그녀는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아픈 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내 행복을 믿었는데. 내가 말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었다. 질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나를 떠나기로, 그를 선택하기로, 이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그런데 지금 와서 흔들린다는 건 나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나는 2년 동안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그녀의 행복이 가짜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마른 얼굴로 나를 봤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멈출 수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지금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견뎌온 모든 것들, 그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나를 속여온 모든 시간들, 그게 다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가야 했다.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청장 11부작 8부. 지워달라는 부탁. 차라리 날 다 지워버려. 그 말은 그녀가 내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마지막 전화. 나를 기억하지 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잊어버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들도 전부 잊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는 자신을 지우라고 하는 걸까? 그 모든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USB 안에 든 파일들.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녀는 설명했다. 내 이름이 남아있으면 나는 끝까지 안전하지 못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모든 게 무너져. 그들은 내가 공범이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공갈범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느 쪽이든 나는 끝이야. 그래서 내가 날 지워야 해.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나는 깨달았다. 이게 그녀의 진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지우려고 했다.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 고발자로 남지 않기 위해. 그녀는 모든 증거를 내게 넘겼다.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사라질 계획이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녀는 그저 피해자가 된다. 사기꾼에게 속은 순진한 여자.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넌 그를 택한 세상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후회는 이미 하고 있어. 하지만 후회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나는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으니.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축하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내 역할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구부 2번 우는 이유. 다 기억할 만큼 모질지 못한 너. 그 말은 그가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결혼식 전날 그는 그녀에게 과거를 물었다. 내 전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잘 기억이 안 나. 오래됐으니까. 그는 웃었다.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사랑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일부러 잊는 척했다. 기억하지 못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기억한다는 걸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의심할 것이다. 왜 헤어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가? 그래서 그녀는 나를 지웠다. 그의 앞에서, 그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날 2번 울리잖아. 첫 번째는 헤어질 때였다. 그녀가 내게 말했을 때. 우린 끝이야. 나는 울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울었다.
두 번째는 지금이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 그녀가 정말로 그와 결혼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이번에는 이해하면서 울었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떠났다는 것을 되돌리긴 너무 늦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다. 그녀는 그의 삶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의 비밀을 알았고 그의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의 미래를 손에 쥐었다. 이제 그녀가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했다. 설령 그녀가 원한다 해도, 아니, 어쩌면 그녀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끝을 보고 싶어 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청장 11부작 10부 영원. 결혼식 날이 왔다. 나는 멀리서 박수를 쳤다. 식장 맨 뒷줄에 앉아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녀는 아름다웠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는 멋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그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이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계략이라는 것을. 주례의 말이 끝났다. 서약이 시작되었다. 그는 예라고 말했다. 그녀도 예라고 말했다. 반지가 교환되었다. 키스가 이어졌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때였다. 식장 뒤쪽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은 놀랐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경찰은 재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긴급 체포합니다. 횡령, 사기, 배임 혐의입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제야 그녀가 나를 봤다. 뒷줄에 앉아있는 나를.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잠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사랑이었는지 증오였는지 모를 눈빛. 아니, 어쩌면 둘 다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를 파괴해야 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끝났다. 부디 가서 영원해줘. 그 말은 내가 속으로 한 말이었다. 그녀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감옥에 가서 영원히 거기 있으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야 그녀가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법적으로는 그녀는 피해자였다. 사기꾼에게 속은 불쌍한 신부. 하지만 진실을 아는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슬픈 초대장 11부작 11부.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의 죄를 사랑하게 됐다. 이건 그녀의 고백이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고백.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뒤 그녀는 내게 편지를 보냈다. 손으로 쓴 긴 편지. 거기에는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어. 공범도 아니었어. 나는 설계자였어.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 그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는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업계 소문을 통해.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그에게 접근하기로, 그의 신뢰를 얻기로,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고발하기로.
사람들은 내가 희생됐다고 믿었어. 그 믿음이 필요했어. 그녀는 계산적이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와 사귀는 것, 그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 아니, 진짜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진짜 사랑만이 완벽한 위장이 되니까. 그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결혼이 필요했어. 아내라는 자리가. 그녀의 계획에서 결혼은 필수적이었다. 아내가 되어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서명한 서류들, 무심코 흘린 말들, 잠든 얼굴 앞에서 남긴 독백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증인이자 완벽한 스파이였다. 사랑은 가장 효율적인 자백도구니까. 이게 그녀가 배운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방어를 풀어버린다. 비밀을 털어놓는다. 약점을 드러낸다. 그녀는 그걸 이용했다. 아니, 이용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과 동시에 그를 파괴하는 것도 사랑이었다. 그게 그녀에게는 모순이 아니었다. 이제야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어. 경찰이 들어오던 순간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안도했다. 드디어 끝났다고. 2년 동안의 계획이, 2년 동안의 연기가, 2년 동안의 이중생활이.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평생 갇혀 있을 것이다. 그를 사랑했던 자신과 그를 배신한 자신 사이에서 내가 나를 구했다고 믿어줘. 이게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나는 내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했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너도 나도 알지만 그렇게 믿어줘. 그래야 나도 너도 그도 살 수 있어.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그녀가 원한 대로.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믿기로 했다. 아니, 믿는 척하기로. 부디 가서 영원해줘.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안다. 그건 그를 향한 선고가 아니었다. 나를 향한 부탁이었다. 이 모든 게 끝난 뒤에도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끝까지 믿어달라는.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이지만 아름다운 거짓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